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 속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보죠. 올 초까지 거래가 거의 절벽이었었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다가 구정 이제 직전부터 현재까지 좀 거래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알기 쉽게 인근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시세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최고가였을 때가 저 30평형이 얼마예요? 한 25억 이제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25억? 예. 그럼 그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이제 1월 초만 해도 이제 16억 한 5천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됐었죠. 고점 대비 9억 원 가까이나 떨어졌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지금은 18억에서 19억 5천, 2, 3억 이제 올라간 거죠. 작년에 최고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만 세대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로 서울 부동산 시세 흐름의 가늠자로도 통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로 가보죠. 자, 요즘 이곳 부동산 흐름은 좀 어떤가요? 변화의 바람이 약간 느껴진다 이러고. 예, 요번 달 한 달 정도에는 물 밀듯이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중공급 밀려오듯이 밀려오더라 그래요. 예,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동산도 그날 집을 보여주고 오고 지칠 정도로. 6.25 때 중공군 몰려오듯이 왔다. 참 표현이 재밌는데요. 자, 그렇다면 찾아오는 만큼 거래도 활발하다는 얘기인가요? 최근에 그 3주 동안 네. 계약은 몇 건? 계약은 그 영업 기밀인데요. 매매로 한 두어 건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의는 활발하지만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내친 김에 이곳 상가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지하철역과 바로 맞붙은 초역세권 황금 상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곳곳이 빈 점포들입니다. 여기도 비어있네? 예, 여기도 비어있고요. 예. 하나, 둘, 셋, 네 네. 개가 연장 비어있네. 네네. 자, 10평 남짓한 점포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 통행이 제일 많은 곳에 위치해 분양가가 30억 원이나 되고요. 월 임대료만 1,100만 원이나 된다는데요. 지금은 텅 비어 있네요. 1,100만 원을 내던 사장님이 그 이제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반 잘라서 임대도 주기도 하고 과일도 갖다 팔아보고 부동산 하시면서 과일을 팔았어요? 가락시장에서 좀 뛰어다가 과일도 패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울 강남 상구나 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었던 아파트 시장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혹한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방의 아파트 상황은 어떨까요? 대구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전체가 다 심각하긴 합니다. 예. 심각하다.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는 건가요? 13억 6천 지역이 8억 5천에 매매가 되기도 하고 14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8억 9천, 8억 5천에 매매되기도 하고. 자, 한번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해 11월에 후분양한 이 아파트는 600세대 가운데 40%가 미분양입니다. 이 지역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 여기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는 미분양이 날 지역이 아닌데 시점으로 보면 뭐 크게 이제 좋지 않은 시점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학원들이 밀집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인데도 전체 600여 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분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여기는 좀 나은 편이라는데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그곳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체 748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분양되는 게 59세대, 10%도 안 됩니다. 여기는.
대구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울산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랍니다.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아파트는 600여 세대를 분양했는데 실제 계약이 이뤄진 곳은 딱 한 가구였답니다. 계약을 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지금 그 사업은 접고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다시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우리 내수 경제에 문제 없을까요?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서 건설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회사에 직접 재직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건설 인부들에게 핫바라고 하죠. 밥집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한 2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지금 상황이 거의 잠정 다 휴업 상태거든요.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 5천여 가구입니다. 정부가 밝힌 임계점 6만 2천 가구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반기에 10만 가구, 9만 가구 육박한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정부가 만약에 미분양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예전처럼 좀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일단 혜택을 먼저 주고 그러고 미분양이 적재돼서 문제가 되면 뭐 1가구 2주택까지 늘린다든지 단계적으로 좀 무주택자가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세제 혜택을 통해서 내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집 없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산다면 언제쯤 사야 할지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시장에 싼 물건이 많잖아요. 이거 다 거래되기 전까지는 바닥이 아닙니다. 다 거래되려면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은 하반기가 맞죠. 안전하게 가자면 하반기까지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2024년이 총선이거든요. 이제 총선 시즌이 돌입하면 그때부터 집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보입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를 다시 한번 부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들을 야당과 여당이 그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적어도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들을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바닥이 어디일지, 실수요자들이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을지 누구도 확언할 순 없을 겁니다. 다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의 경기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조언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